불멸의 프레디 머큐리의 말처럼 또 한 명이 쓰러졌네요. 러시아의 깊은 곳에서 치명적인 무언가가 러시아 장군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픽픽 쓰러지고 있고 러시아군 고위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푸틴은 자신이 다음이 될까 두려워 남은 생을 벙커에 숨어 지냅니다. 이 모든 것으로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러시아 탄약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점은 그 장군과 가장 가까웠던 누군가의 오만함이 그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6월 9일 러시아 내에서 또 한 번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기 보도는 모호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군 장성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거 지역에서 BMW XX3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모스크바 교외의 발라시아라는 곳으로 주민들은 오전 5시 30분쯤 폭발음을 듣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 깨어났고 다른 이들은 시비어를 먹으며 창문이 흔들리는 걸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불에 타 숨졌고 다시 우크라이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이 폭발을 비교적 조용히 넘기려고 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폭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공격의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고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여러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서 차량 폭탄으로 러시아 항공우주군 고위장교 알렉산드르 막세임체프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랬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적인 정의가 실현된 셈이었을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우크라이나의 8,150대의 드론과 211발의 미사일을 퍼부은 러시아군을 겨냥한 어떤 공격도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반드시 복수가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막세인체프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더 큰 목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수시간의 추측 끝에 메두자는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매체 중 하나였습니다. 막세인체프가 목표가 아니라 발라시아를 뒤흔든 차량 폭탄의 실제 희생자는 드미트로 다비도프였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그 이름을 확인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문 세르이 스테넨코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암살범들이 고위 관료보다 더 높은 목표로 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의 핵심 장군 중 한 명을 제거했습니다. 다비도프는 러시아 국방부 주 미사일 포병총국의 국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미사일 드론 공격에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바로 이 사람을 쳐야 합니다. 57세 다비도프는 2017년부터 부서를 이끌었고 유로마이단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그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로트보레츠 데이터베이스에는 다비도프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푸틴이 다른 이들보다 더 신뢰하는 군사 장성 중 한 명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책임은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러시아 군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이었으며 전쟁이 4년 이상 장기화되면서도 그 역할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다비도프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폭발로 사망한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인과응보가 그의 BMW를 관통해버렸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했는지는요? 그것이 큰 의문입니다. 우리는 교외에서 암살범이 범행한 CCTV 영상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는 다비도프의 차량이 작은 주차장처럼 보이는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폭발은 크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은 빠르고 차량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비도프는 폭발로 즉시 사망하지 않은 듯합니다. 추가 영상에는 BMW가 뒷부분에 불길이 난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잠시 포착됩니다. 다비도프가 페달을 밟은 채 죽었는지 도움을 청하려 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의 차가 도로역 주차 차량과 충돌하며 그의 죽음이 분명해집니다. 주민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길과 싸웠고 심지어 다비도프의 시신을 잔해에서 끌어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탄약왕이 사망했고 푸틴의 포병 및 미사일 부대는 가장 잔혹하고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 폭발 관련 다른 정보는 이후 몇 시간 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감시 영상 분석 결과 다비도프의 차량을 폭파하는 데 사용된 폭탄의 위력이 약 400g의 TNT와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다비도프가 전선에 보낸 러시아제 152mm 포탄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6.5kg과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400g이면 장군 한 명을 전쟁에서 제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폭탄 테러는 약 1년 전 러시아 야로슬라프 모스칼릭 중장이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한 장소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암살자들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군 인사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있고 주요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차량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 역시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폭발은 다비도프를 제거할 만큼의 위력은 있었지만 규모는 작았고 너무 커서 부수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민간인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는 이번 공격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이번 일이 전혀 우연하거나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비도프는 암살자들이 그의 일상적인 일과를 파악하고 언제 공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 며칠 동안 지켜봤을 것입니다. 자동차 폭탄은 다비도프만이 폭발에 희생되도록 완벽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서 작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반전이 있습니다. 암살자들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은 다비도프가 결코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바로 그의 아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다비도프가 죽지 않았다면 유일한 위안은 그 배신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 전문가 윌 게데스는 다비도프의 아들이 암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대에서 사관 생도로 복무 중인 그 젊은이는 다비도프가 배정받은 차량을, 심지어 차량 번호판까지 드러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암살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정보는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멋진 차를 자랑하고 싶었던 한 젊은이의 자만심 덕분에 그들은 정확히 어떤 차량을 노려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게라스는 이 주장들이 아직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러시아 보안 체계의 큰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장군들이 표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비슷한 공격으로 많은 장군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고위 군 관계자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군이 배정한 차량의 모든 식별 특징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렇게까지 모른다는 것은 러시아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능력에 있어 치명적인 실패를 의미합니다. 푸틴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의미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그의 장군들이 가족들에 의해 의도치 않게 배신당하고 있다면 푸틴은 자신의 경호를 미칠 정도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경호를 강화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그는 다비도프의 죽음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 중장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스칼릭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는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요 작전국의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는 2025년 4월에 비슷한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화학 방어부대를 이끌었으며 2024년 12월 전동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암살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파이니 사바로프 중장은 모스크바 남부에서 자신의 기아 소렌토 밑에 설치된 차량 폭탄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총참모부의 작전 훈련을 감독했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몰랐다면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침공에 더 큰 역할을 한 장군들을 골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 공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죽이려는 장군들이 차 안 폭발로 죽는 것이 모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6월 9일 다비도프 차량 폭탄 테러는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겨냥한 유일한 시도가 아니었던 듯하며 푸틴은 이미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비도프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 몇 시간 후 모스크바 콩코보 지역에서 지카 전기차가 불에 탔습니다. 유로미드와 언론 보도, 우연일까요? 아마 그렇지만 시기가 확실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같은 언론에서는 모스크바 경찰이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되자 모스크바 첸차보 구역의 내부 쇼핑센터를 대피시켜야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 전역에서 대대적인 차량 수색이 명령되었고 마치 소규모 작전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폭탄은 발견되거나 폭발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처음 폭탄만 노렸던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장군들이 모스크바 깊숙한 곳에 침투한 파괴 공작원들에 의해 그의 주변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의 손을 벗어나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경호와 장군들을 둘러싼 경호를 강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거지에서 제기되는 위협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푸틴은 특별 군사작전 시작 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전혀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고 며칠 만에 키이우를 장악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항상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영토를 되찾은 위대한 정복자로 화려한 퍼레이드를 열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4년이 넘는 참혹한 전쟁 끝에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이 이제는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이 차단되고 소셜미디어가 표적이 되는 등 이 모든 일은 푸틴이 통제력을 잃고 편집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장군들이 주변에서 줄줄이 쓰러지자 푸틴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차단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죠. 푸틴에게는 이제 실망과 분노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푸틴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본 러시아 내부의 엘리트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푸틴을 더 편집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그가 이미 절망의 길로 몰아넣은 나라를 이끌 능력을 제한하는 보안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비도프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기 한 달 전, CNN은 푸틴이 자신과 주요 장군들에 대한 경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최고위 관료 집에 보안 카메라 설치도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그것이 안전 때문인지 정보기관이 푸틴 대신 감시하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CNN은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이 감돌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이러한 두려움과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살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푸틴은 자신의 편집증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푸틴을 위해 일하는 요리사, 사진사, 경호원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푸틴은 그 사람들이 신원이 드러나 그가 이번 주에 숨어있는 곳까지 미행당할 위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들 중 상당수는 사바로프의 12월 암살 이후 도입되었으며 푸틴 역시 자신의 이동을 줄였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은 극소수의 특정 장소뿐이며 그 모든 곳은 보안장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푸틴은 또한 러시아 군사시설 방문을 줄였으며 CNN의 5월 보도 시점까지 2026년에는 단 한 곳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암살자나 드론이 자신에게 접근할 기회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며 수많은 장군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가능한 한 많이 숨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푸틴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비도프를 자동차 폭탄에서 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또한 다비도프의 암살의 신중한 계획이나 그의 아들이 저질렀다는 소셜미디어 실수 외에도 몇 가지 요인이 더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수라토프가 살해된 후 푸틴은 최상위 보안 요원들을 소집해 다음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크렘린 내부에서는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자신의 장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FSB 국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를 비난하며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CNN은 보르트니코프가 맞받아치며 자신은 그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을 보호해야 할 조직들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을 차량 폭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계획을 세우는데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비도프는 이제서야 이를 알았고 러시아는 오랫동안 미해결이던 문제의 해결책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최고위 관료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거지역에 그렇게 많은 장군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 고위 관료들을 위해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조성해 모스크바 전역에 암살자들이 노릴 표적을 만듭니다. 푸틴에게 붙어 얻은 지위가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사이더는 2023년 3월 보도에서 러시아군 고위 관료들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많은 경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살자는 돈의 흐름만 따르면 됩니다. 결국 그들은 러시아 장군을 찾을 것입니다. 푸틴은 부패한 장군들에게 보상하려다 오히려 그들을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숨어 지냅니다. 이미 언급한 보안 조치 외에도 러시아 지도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 벙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푸틴은 이제 지하 벙커에서 몇 주씩 머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에서 용감한 척을 해야 하는 행사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푸틴의 거주지로 대공 방어 시스템이 대거 이동되었기 때문에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S-400과 판치르 S-1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신 이 시스템들이 푸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엔은 푸틴이 FSO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으며 이 매체는 FSO가 푸틴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많은 인터넷 중단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지도부의 현실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노릴까 두려워 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 정치의 강자, 러시아를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주변 장군들이 죽어가도 벙커에 숨은 겁쟁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비도프로 돌아옵니다. 푸틴의 편집증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죠. 아니면 러시아 군부 상층부에서 자동차와 스쿠터 폭탄에 희생된 다른 3명의 중장들일 수도 있습니다. 푸틴에게 더 무서운 것은 러시아의 탄약왕과 그의 고위 동료들만이 푸틴의 본거지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요한 군 인사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암살 대상 명단은 방대합니다. 2025년 12월까지 12명이었고 다비도프가 13번째로 추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일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비도프 암살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군 수뇌부 암살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혼란스러워하길 원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다비도프를 죽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푸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편집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이 순간 러시아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또 한 장군을 죽였다고 꽤 확신하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이야기가 나오고 크렘린에서 불안이 감돌 때 아무리 가능성이 작더라도 이 암살을 지시한 사람이 푸틴과 훨씬 가까운 인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다비도프의 아들이 처음부터 이 일에 관여해 일부러 아버지의 BMW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제거 대상 차량을 노출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푸틴의 문제입니다. 그는 이제 주변에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합니다. 그림자에는 파괴 공작원, 주변엔 암살자, 하늘엔 드론의 위협이 계속됩니다. 푸틴은 벙커에 틀어박힌 채 더 많은 장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약왕은 사망했고 이는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이 맞닥뜨린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비도프 암살의 배후였다면 자국 요원들이 모스크바 깊숙이 침투해 러시아의 코앞에서 타격할 수 있음을 방금 보여준 셈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다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원래 사정권 밖이었던 주요 발트 함대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한 초계함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로운 발트 전선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며 푸틴을 압박하는 그물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론슈타트 해군기지 장거리 타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쇼 구독 부탁드리며 러시아 내부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